해피 신은정이고요. 이번 발표는 앞서서 심원식 교수님이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가 R&D 사업 차원에서 그러면 DMP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본 발표는 크게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how, 어떻게 해야 되는가, DMP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관리 계획 DMP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공공연구 데이터에 대한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DMP가 적용되고 확산되고 있는 배경이 그 바탕이 되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공공연구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투자의 책임성 그리고 신뢰성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그런 정책 드라이브가 최근 10여 년간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동시에 앞서서 심현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연구의 진실성,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공공연구 데이터를 개방하는 그런 드라이브들이 학계를 중심으로 확산돼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히 최근에는 데이터 경제, 데이터 기반 혁신 이런 화두로 해서 데이터를 혁신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려는 드라이브까지 합쳐져서 공공연구 데이터를 좀 더 폭넓게 활용하려는 그런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데이터 관리 계획, DMP에 관한 논의들이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내 연구실에서 나 혼자 연구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한 것이면 사실 DMP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구 데이터, 특히 공공자금이 투입된 그런 공공연구 데이터를 좀 더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내 연구실 옆에 있는 동료 그리고 연구원을 넘어선 다른 기업이나 사회 구성원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데이터 관리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환경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인식은 있지만 실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데이터 관리 계획은 미리 관리할 것,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것, 그리고 다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서 관리할 것,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단초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교수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데이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그냥 한두 장짜리의 연구 계획서 뒤에 붙여져 있는 별첨 서류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연구 기획 단계에서 이게 연구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나중에 공동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계획하게 하고 이행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연구가 완료된 후에 어떤 리퀘스트가 있어서 연구 데이터를 다시 가공해서 공유하는 것과는 다른 보다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 데이터 공동 활용의 단초를 마련해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서도 2000년대 후반을 전후해서 사실 공공연구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확산이 됐습니다. OECD 지침도 있었고 2013년에는 오픈 데이터 차터를 통해서 지역 국가들이 관련된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관련돼서 각국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이 사실 입안이 됐고요. 국내에서도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연구 데이터 공유 활용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국가심 운영위 안건으로 연구 데이터 공유 활용 전략이 채택되고 관련된 조치들이 지금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책적 상황에서 DMP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본 발표의 주요 화두입니다.
우선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13년 퍼블릭 액세스 메모랜덤을 기점으로 해서 연방정부 산하에 연구 자금 1억 달러 이상을 소유하는 그런 연구기관에서는 퍼블릭 액세스 플랜을 만들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고요. 이러한 지침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 이후로 지금까지 20여 개 넘는 연방정부 산하 기관에서 퍼블릭 액세스 플랜을 수립하고 이행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퍼블릭 액세스 플랜의 핵심 내용이 하나는 연방정부 자금을 받아서 이행한 연구 과제에서 나온 논문이나 이런 출판물 성격의 성과를 오픈 액세스 형태로 공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 이것은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논문과 같이 바로 공개한다고 활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관리와 활용에 다양한 사실 복잡한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연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공동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연방정부 산하의 다양한 기관들에서 DMP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지금 만들어서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NSF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모든 과제에 DMP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NSF 지원 과제 신청을 할 때 연구 프로포절에다가 프로포절의 별점 서류로 DMP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이 이제 연구 선정 과제, 연구 선정 평가 단계에서 검토되도록 해서 실제 연구자들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삼고 있고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연구 중간 보고라든가 아니면은 최종 보고서 단계에서 DMP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 연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관리 계획의 그런 실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것은 NSF 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이터 리파지토리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표준 지침이 분야별로 연구자들이 만든 연구회 차원에서 만든 지침에 선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데이터 관리 지침,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적극 인정하는 그런 체제 하에서 NSF에서는 DMP를 이행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DOE 에너지부에서도 그 비슷한 정책을 사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DOE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도 있습니다. 지질조사국 USGS에서는 특히 이제 데이터 관리에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데이터의 전주기 관리 모델을 설정해서 데이터 관리 계획이 데이터 전주기 관리에 맞춰서 데이터 전주기 관리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NIH 차원에서도 2003년부터 DMP는 아니지만 데이터 쉐어링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조치들을 이행해 왔고요. NIH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구 시작 단계에서 DSP를 제출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선정 단계에서 이것이 결정적인 과제 선정에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DSP가 부적절할 경우에 이것을 수정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전반적으로 미국 연방정부 산하에서 DMP가 기관 과제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살펴보면 아주 구체적인 실천 지침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분야별로 기존에 있던 데이터 관리, 연구 과제 관리 시스템을 존중하는 그런 체제 속에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국 연구회도 사실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국 연구회 차원에서는 2011년에 선제적으로 데이터 팔러시를 공표한 바 있고, 이러한 것들이 분야별 연구회별로 또 구체적인 실천 지침으로 좀 구체화됐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공학 물리학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DMP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 공고 사항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문예술 분야나 기타 경제사회 분야에서도 데이터 생산이 핵심 연구 성과인 경우에 DMP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연환경연구회라든가 의학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제에 대해서 바이 디폴트로 DMP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이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특성을 살려서 그 DMP 관련된 지침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미 있게 본 것은 이게 생명과학연구회인데, 생명과학연구회에서는 관련된 DMP를 단순히 그 연구에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등록된 DMP를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해서 외부 연구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 리서치 피쉬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흥미롭고요. 자연환경연구회 같은 경우에도 보다 적극적인 그런 DMP 정책을 펴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분야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서 이 연구 지원 과제에서 나온 연구 데이터들이 등록되고 외부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 같은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은 사실 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오픈 데이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2015년, 19년 최근 향후 5년간 중점 투자 분야 10대 분야 중에서 하나로 디지털 싱글 마켓 스트래티지를 채택했고, 그 주요 핵심 과제로 공공 연구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유럽 연합에서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보조를 맞춰서 오픈 리서치 데이터 파일럿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호라이즌 2020 사업에 지원을 한 모든 과제는 ORD 파일럿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고,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DMP를 작성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G8 오픈 데이터 차터 이후에 본격적으로 오픈 사이언스, 오픈 데이터 정책을 펼치고 있고, 예를 들어서 2017년 같은 경우에 JST에서는 연구 출판물뿐만 아니라 나온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 DMP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아메드와 니도에서도 지원 과제에 대해서 DMP를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화 조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외 동향을 좀 요약하면은, 시간 관계상 자세한 부분을 넘어가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해외 동향 요약하면, 관련돼서 죄송합니다. 컨트롤을 조금 저 앞쪽에 대고 네. 해주십시오. 네. DMP가 실천 지침으로 단순히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공공 연구의 펀딩을 지원하는 기관의 그런 지침으로 내려와서 구체화되고 이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DMP가 단순히 그냥 연구 중간이나 아니면 연구 완료 단계에서가 아니라 연구 시작 단계에서부터 적용돼서 연구 과정의 일환으로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과제에 DMP를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적용된 과제에서 나온 연구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 기관별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도를 적용하는 그런 유연성을 보인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상황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맺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연구 데이터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 현장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아직 약한 그런 상황이고, 제도적으로도 이 부분이 아직 정비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점차 더 많은 연구 데이터가 나올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연구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관리 계획을 도입하는 것, 이 부분을 제안합니다. 연구 데이터에 대한 DMP를 도입할 때 1차적으로 이것이 무슨 어떤 선언이나 구호로 끝나지 않고 실제 연구 현장에서 실제로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연구 데이터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관리 계획을 작성하라, 이런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제 연구 데이터의 공동 활용 수요가 있고 가치 제고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DMP 이행 조직이나 별도의 DMP 관련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 과제 관리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 DMP를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만 이 이행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연구 계획서의 별첨 자료로 DMP를 초기에 받고 이후에 DMP 갱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보고서의 추가 자료로 DMP를 갱신하는 그런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DMP 도입을 어떻게 국내에서는 할 수 있을까? 그 법적 기반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가장 골간이 되는 것은 지금 국가 R&D 사업 관리를 범부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R&D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그 골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 공동관리 규정이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이 공동관리 규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구 과제가 기획 신청되고 선정 협약, 보고 평가, 성과 확산되는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범부처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 안에서 DMP가 이행될 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DMP 이행의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넘어서서 사실은 DMP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만든다고 바로 이 DMP가 연구 현장에서 이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실제 DMP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을 연구 과정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나 혼자 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그런 노력이 아니라 다 함께 연구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될 때 DMP가 실제 연구 현장에 착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 개정과 더불어서 필요한 작업이 연구 현장에서 이러한 DMP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규범이나 지침, 서비스들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1차적으로는 연구자 스스로 연구회나 협회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이러한 연구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DMP 서비스라든가 데이터 플랫폼, 이러한 관련된 서비스가 확충될 때 연구자가 홀로
이런 모든 부담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 관리가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이 실제 연구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